자, 우리가 어떤 이제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물질의 정의가 뭘까? 영어로 이제 물질이 영어로 머티리얼이라고 그래. 머티리얼. 물질. 자, 그럼 물질이란 건 뭐냐면은 일단 모양,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물질은 자, 그 입자 간에 요 입자라는 것이 원자가 될 수도 있고 이온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입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형태,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질이라고 한다. 물질. 그랬을 때 그 물질의 양. 자, 그 물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냐면 물리적 성질이라고 그래. 물리적 성질. 그 측정값. 그 물리적 성질 중에서 물질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값이 있지. 그거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때, 그리고 기본 용어 좀 잘 좀 구분해둬. 용어의 뜻을 정확히 잡아둬. 용어. 그래서 이게 바로 물질이야, 물질.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끓는 점, 물질마다 물에 끓는 점 100도잖아. 에탄올이 끓는 점은 78도거든.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에는 항상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0도씨로 일정한 거야. 그래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특성이거든, 물질의 특성. 그런데 밀도도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 자, 밀도란 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크기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부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물질의 어떤 특정 부피 속에 자, 특정 부피가 있을 거야. 특정 부피 또는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단위 부피. 특정 부피 또는 단위 부피. 그 특정 부피, 단위 부피를 차지하는 물질의 질량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피 크기가 있으면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겠지. 그 물질의 질량값을 뭐라고 한다? 밀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입자들의 배열이 달라질 것이 다를 거고 물질마다. 그러면 같은 부피라 하더라도 그 입자의 종류와 입자의 배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가 다르니까 그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값은 다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피를 차지하는 질량값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질량값을 뭐라고 한다? 밀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밀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density라고 그래. 그래서 화학에서는 D라고 표현하고 물리에서는 Rho라는 표현을 쓴다. Rho. 부력 배웠지? 그치? 그래서 부력도 밀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밀도.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밀도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피 또는 우리가 단위 부피라고 해요. 단위 부피를 차지하는 어떤 그 물질의 질량값.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자,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부피는 우리가 기호로 V라고 그래. 볼륨. 자, 질량은 스몰 m, 매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 그래서 밀도의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 된다.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각각을 보면 부피는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야. 3차원입니다. 자, 2차원은 뭐야? 2차원은 평면. 그치? 1차원은? 아니야. 1차원은 요 선 하나. 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축으로 얘기하면 선 하나는 이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평면은 두 개 축이 있지. 3차원은 입체니까 X, Y, Z 세 개 축으로 이루어진 거야. 맞지? 그래서 공간의 크기 때문에 얘는 그 공간에 해당하는 거리의 3승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리의 3승이고, 그럼 거리의 단위는, 자, 우리가 길이의 단위는 뭐, 메타를 많이 쓰죠. 메타,
그 다음에 센티메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메타의 3승, 센치의 3승.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거리의 3승이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이제 단위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 밀리리터, 리터라는 단위야. 그래서 1리터 했을 때 1리터는 자, 1000ml가 돼요. 1000ml. 그래서 여기가 밀이라는 것이 10의-3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의-3승이니까 1리터는 1리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터라는 고유한 부피 단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자, 눈금 실린더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눈금이 달려 있어요. 눈금이 달려 있어서 내가 어떤 액체를 넣었어. 요만큼이 차여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뭐 0, 1, 뭐 이렇게 해서 눈금 있겠지. 눈금 읽으면은 이제 액체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피펫이라는 것은, 자, 피펫은 아주 작은 소량의 그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자, 소량의 액체 부피. 자, 소량의 액체 부피야. 그래서 그 스포이드 있지, 스포이트를 길게 쭉 늘린다고 생각해. 그래서 길게 쭉 이렇게 늘어져 있어. 그럼 늘어져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있으면 여기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금까지 다 채워버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ml짜리, 뭐 10ml짜리 아주 소량의 액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피펫이라고 해요. 피펫.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 피펫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금 실린더 피펫은 보통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쓰는 거다. 자, 액체 부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량의 액체 부피면, 자, 좀 많은 양의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는 뭐를 쓰냐? 자, 이렇게 돼 있어. 플라스크인데, 자, 둥근 플라스크에 여기 표선이 있어. 그럼 이 표선까지 다 채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리터.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부피 플라스크라고 그래.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는 대량의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부피 플라스크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피라는 거면, 자, 질량. 자, 질량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장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든, 자, 이 물체의 고유한 값이에요. 그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질량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자, 무게는 질량이 아닙니다.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무게라고 그래, 무게. 그래서 얘는 뭐야? 자, 지구에서의 무게는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야. 자,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자, 달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지구에서 무게를 측정했을 때 달과 지구는 당기는 힘이 다르단 말이지.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자, 달에서의 무게가 지구에서의 무게보다 6분의 1배 가볍다. 바로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거고, 질량은 장소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야.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단위는 질량의 단위 그램,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써.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저울, 그다음 윗저시 저울,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는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밀도라는 것이 어떤 특정 부피, 그러면 이런 거지.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ml래요. 100ml 안에, 자, 물이 있대요. 물을 100ml 채웠어. 그 물의 부피가 얼마야? 100이 되겠지. 100ml. 그 얘를 저울로 가서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요 물을 옮겨가지고 저울에 측정했더니, 자, 얘가 100g이라는 질량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은 100ml의 부피 안에는 100g의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100ml의 부피 안에 100ml 부피가 있으면은 그때 물의 질량은 100g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100ml라는 물에는
100g이라는 질량이 있구나.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g/m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의 밀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밀도야. 밀도. 별거 없어. 밀도의 개념은, 자, 별거 없어. 밀도의 개념은 별거 없고. 자, 그렇다면,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의 단위, 부피의 단위도 여러 개잖아. 그치? 그래서 그램/세제곱센치, g/m인데, 자, 세제곱센치, 1세제곱센치와 1ml는 똑같아. 됐지? 그래서 1세제곱센치나 1ml는 똑같아. 요거 제일 많이 헷갈려. 제일 많이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의 밀도는 1g/ml인데 얘를 그냥 1g/세제곱센치 요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단위를 좀 잘 봐야 된다. 자, 밀도의 정의가 이건데, 자, 자, 밀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액체 A가 있고요. 액체 B가 있어. 자, A와 B는 순물질이야. 순물질. 자, 얘네들의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100ml고요. 자, 100m래요. 자, 이 100ml 액체 A의 질량을 측정해. 400g이야. 자, 액체 B, 100ml 액체 B의 질량을 측정해. 200g이 나왔어. 그러면은 A의 밀도는 얼마니? 그치. 4g/ml 또는 4g/세제곱센치. 자, B의 밀도는 얼마니? 그렇지. 2g/ml가 되겠죠? 그러면 밀도가 잡아요. 같은 부피인데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A와 B의 질량이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A와 B는요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 부피 안에서 질량이라는 것은 왜 이 질량이 차이가 나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나 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입자들. 자, 입자들의 크기가 다르고요. 자, 입자들의 개수가 다르고요. 입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촘촘하게 붙을 수도 있고 듬성듬성 붙을 수도 있고, 그치? 평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입체적으로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의 종류마다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질량값이 어떻게 돼?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요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질마다 같은 부피의 질량값은 고유하다는 거예요. 즉 고유하다는 뜻은 뭐냐면 물질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이제 자, 고유한 이유는 그 부피를 그 부피에 해당하는 입자들의 개수, 입자들의 크기, 입자들이 서로 결합되는, 연결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고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요것 때문에 밀도가 서로 다르니까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이 되는 거고, 자, 액체 X의 밀도를 측정했더니 4g/ml가 나왔답니다. 그럼 요 액체 X는요, 바로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액체 A가 되는 거예요. 알지? A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100ml에 해당하는 질량값이 똑같거든. 그러면 액체 X나 액체 A나 입자의 종류와 입자 수와 배열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같은 물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 밀도가 같으면 얘네들은 같은 물질이구나. 자, 우리가 앞에서 녹는 점이 같으면 뭐야? 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야. 자, 어떤 액체 끓는 점을 측정했더니 100도씨야. 그럼 이거 뭐야? 물이 되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밀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갖고 그 값을 통해서 얘는 어떤 물질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자, 물의 밀도가 1g 세제곱센치지? 자, 어떤 액체의 밀도를 보니까 자, 얘 밀도가 13.6g 세제곱센치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물보다 질량이 13.6배 더 큰 거예요. 같은 부피에서. 자,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수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도값을 통해서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 물질의 특성에 포함이 된다. 자, 일단 우리가 밀도의 첫 번째 의미야, 이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정리하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치?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일단은 밀도의 의미를 보면, 자, 이거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자,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값이야. 자,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물질에서도 얘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이 밀도값은 변할 수가 있다. 자,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래서 보통은 온도가 올라가면요. 자, 일단 온도 하면은 무조건 두 가지 떠올려야 돼. 첫 번째, 온도는 열. 온도가 높으면 열. 그래서 우리 그 2학기 파트 마지막에 열에 대해서 나올 거야. 열, 비열, 막 이런 것들. 자, 온도는 열의 크기가 돼.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열이 많아.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열이 적어. 그래서 열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즉,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은 이동하는 거야. 알지? 그 다음에 온도 하게 되면 또 두 번째 뭘 떠올려야 될까? 우리가 온도 하면은 딱 이 두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모든 문제들을 이제 접근해야 돼. 개념들을. 자, 온도는 첫 번째 열이라고 그랬다. 두 번째는 운동이야, 운동. 입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자,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긴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 근데 이 잡아당긴 인력인데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 활발해져.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잡아당기는 인력의 크기는 약해집니다. 잡아당기는데 막 움직여요. 그럼 둘 사이 인력은 약해져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진다.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 멀어지겠지.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그러면 같은 물질에서 부피가 커져요. 질량은 변하지 않고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줄어든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요 관계, 운동이 활발해져서 인력이 약해지고 부피 커져서 밀도가 작아져. 그러면 이제 요 온도의 영향을 봤을 때 온도의 영향, 이 온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누구냐면 기체예요. 그리고 액체고요. 고체가 적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는 고체가 제일 적어. 그 다음에 액체고 기체는 제일 커. 부피 변화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다음 같은 물질에서 압력이 커지면 압력,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자, 요 실린더에 기체가 있다는 거지. 자, 요 피스톤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추를 올려놔요.
자, 그러면 추가 누르는 힘, 압력이 커지겠지. 그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겠지.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누르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같은 물질에서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가 커져. 알겠네? 일단 이것이 제일 메인이야, 메인. 자, 얘가 제일 기본적인 거야. 응? 온도 올라간다 이렇게. 입자 운동. 입자의 운동이 커진다. 입자의 운동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은 약해지고 부피는 증가한다. 영향이란 게 응? 기체한테 제일 많이 주고 고체한테 좀 적게 주는 거예요. 그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기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압력의 영향을 봤을 때, 자, 기체가 되고요. 자, 액체, 고체는 얘네들은 자, 압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압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뭐야? 기체라는 거지. 자, 고체나 액체는 입자들이 이 촘촘하게 모여 있으니까 암만에 눌러도 얘네들의 변화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줄어들어서 압력과 부피가 줄으니까 어떻게 돼? 압축된다고 하잖아, 압축. 그래서 기체는 압축성 물질이야, 압축. 하지만 액체와 고체는 힘을 가해도 압축이 돼? 내가 힘을 가했어. 막 이 부피 줄어들어? 아니잖아. 그래서 액체나 고체는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가 거의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0에 가깝기 때문에 얘를 비압축성이라고 불러. 비압축성. 그래서 압력의 영향은 고체 액체는 거의 안 받고 기체가 가장 크게 받는다. 그래서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부피는 2배 똑같잖아요. 아니지. 압력이 2배 커졌어. 부피는? 2분의 1배. 그 밀도는 몇 배가 돼? 그치.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바로 요거야. 그래서 압력의 영향은 기체가 크게 받는다.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떠올리면 돼. 보일. 방금 얘기했던 거야. 자, 온도는 샤들의 법칙인데, 자, 온도는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2배 이상, 2배 커지려면은 온도는 0도씨에서는 273도씨가 더 커져야 돼. 자, 10도씨에서는 283도씨가 더 많아져야 돼. 20도씨에서는 293도씨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도는 이제 압력보다는 이제 온도의 영향, 압력의 영향이 더 크겠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요 얘기잖아요, 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같은 질량일 때, 같은 질량의 같은 물체예요. 그러면 부피를 봤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부피가 누가 더 커? 기체가 가장 크다. 자, 그 다음에 액체가 되고요. 자, 고체가 부피가 제일 작아. 맞지?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위에 거 제어되지? 자, 같은 질량의 같은 물체에서 부피는 기체가 자,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기체하고 액체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0배 커져, 부피가. 1000배. 자, 그리고 이제 액체, 고체 이렇게 돼. 왜냐면 입자 운동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활발해지니까 얘가, 자, 고체일 때 입자 운동이 제일 적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제일 작단 말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아니, 뭐냐? 물입니다. 자, 우리가 물 하면은
액체 상태의 H2고요. 얼음은 뭐다? 고체 상태 H2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이 얼음이 되면 즉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아, 네. 그치? 작아져야지. 그러니까 같은 질량 같은 물질 때 부피가 요 관계가 성립되니까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고체의 밀도가 가장 크다는 거야.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커지고요. 오히려 밀도가 작아요. 굉장히 예외적인 거야. 이렇게 돼.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액체 상태의 물은 자, 어쨌든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잖아. 그럼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 자, 그러면은 액체 상태에 보통 자, 요렇게 물 분자가 세 군데에서 물 분자를 서로 잡아당겨. 자, 세 군데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이게 삼각형의 평면 형태로 배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면 배열로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얼음 이제 이게 물이면 얼음이 되면은 인력이 더 강해지지.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이 물은 네 군데에서 물 분자끼리 서로 인력이 생겨버려. 네 군데. 그럼 네 군데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군데는 어떤 모양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면 정사면체 모양이 돼.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은 평면적으로 배열이 된다면 자, 얼음이 되면은 자, 이렇게 입체적인 배열을 갖게 돼. 삼면체. 그럼 삼면체 입체적인 배열을 가지니까 자, 어떻게 평면끼리 차곡차곡 쌓이지만 얘는 입체적으로 되니까 요 사이에 뭐가 생겨버려요?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공간, 요 입체 배열에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발생해. 그 얼음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오히려 얼음의 밀도가 작아. 얼음의 밀도가 작아. 그래서 얼음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자,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알지? 자, 요거.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 이게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물에 대한 거냐, 아니면 물을 뺀 나머지 물질에 대한 거냐. 그럼 나머지 물질은 무조건 그냥 고체, 액체, 기체 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물은 달라진단 말이야. 고체, 액체가. 그치? 바로 요런 이유 때문에. 다 됐니?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밀도에서 이제 밀도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자,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 뭐다? 기체입니다. 기체. 지워 되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 남았다. 자.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아까 했지만 이렇게 하면 밀도가 얘가 4g/ml고 얘가 2g/ml야. 그치? 그렇다면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그 물체 질량이 어떻게 돼요? 4g, 2g. 얘가 질량이 더 크지? 그 무게는 어떻게 돼요? 무게도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큰 거예요.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자, 요 공간 안에, 요 부피 안에 A가 조금 더 질량이 크니까 어떻게 돼? 무겁다는 얘기야.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야. mg니까, 중력가속도. 그러니까 얘가 더 무겁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뭐냐면은,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다? 무겁다라는 얘기야. 무겁다. 알겠니? 밀도가 크다는 뜻은 무겁다라는 거야. 무겁다. 자,
자, 이런 실린더에 액체 A와, 아니, 물하고 기름을 넣었어. 그랬더니 아래쪽에 물 있고, 자, 위쪽에, 자, 기름 있습니다. 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알겠죠? 자,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 자, 그럼 밀도가 누가 더 큰 거야? 이 얘기는 뭐야? 누가 더 무거운 거냐고. 누가 더 무거워? 아니지. 무겁다는 거는 뭐야? 무겁다는 거는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무거운 것이 밑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누가 밑에 있어? 물이. 그래서 밀도는 누가 큰다? 자, 물이 기름보다 크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밀도가 크다, 작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겁다, 가볍다야. 그래서 밀도가 크다, 무거워. 밀도가 작다, 가벼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 내려가고 가벼울수록 올라가는 거야. 내가 아까 여기 잠깐 썼잖아. 자, 밀도가 물하고 얼음 비교하면 어떻게 돼? 얼음의 밀도가 더 커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얼음 되면 부피가 더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얼음은 물 위에 뜬다. 왜? 가벼우니까 위로. 무거우면 아래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가벼우면 위로, 무거우면 아래로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밀도가 크다, 작다의 의미를. 자, 여기가 물이에요. 내가 A, B 두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A예요. B예요. 자, A가 제일 크겠지. 자, A는 누구보다 커? 물보다 커. 그래서 물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바다 쪽으로 내려갔죠. 자, B는 물보다 크면은 내려가겠지. 떴잖아. 물 위에 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보다 어떻게 돼? 작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왜 자꾸 이 밀도 개념을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당장 써먹어. 당장 써먹는 개념이야. 밀도의 개념은. 자, 봐. 자, 여기 지표면 있어. 지표면 있어. 자, 여기에 햇빛을 받습니다. 자, 기온이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요. 햇빛을 받았어. 햇빛을 받았어요. 온도가 올라가. 자, 온도 올라가면 공기의 부피 어떻게 되니? 커지지. 자, 공기의 밀도는 작아지네. 그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볍다, 무겁다? 그치. 가벼운 건 어떻게 돼? 올라간다. 상승한단 말이야. 알지? 자, 이쪽은 냉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쪽은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공기의 밀도가 커지네요. 그 무겁네요. 이쪽은. 그러면은 하강하죠.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내려오니까 공기가 많지. 공기가 많지. 얘는 공기가 어떻게 되니? 적단 말이야. 그럼 지표면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 알겠지? 바람이. 자, 그러면은 상승하는 공기, 여기가 공기가 적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저기압이야. 자, 하강하는 공기, 여기 공기 많지? 그래서 공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누른 압력이 커진단 말이야. 고기압이야.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거야. 우리 이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면 얘기. 밀도가 크다, 작다의 의미다, 이게. 밀도가 크다, 작다. 그래서 우리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에어컨은 위쪽을 향해 해야 돼, 바람 방향이. 왜? 찬 공기가 위로 오지. 그 얘는 무겁지.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아래쪽 내려온단 말이야. 히터는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왜? 뜨거운 공기가 바닥에 가지. 그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가벼우니까 상승하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바로 이거. 그래서 밀도가 크다. 이거는 무겁다는 얘기고요. 밀도가 작다는 거는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이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그러니까 밀도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막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밀도하게 되면 이것이 메인이야, 메인. 앞으로 밀도와 관련된 모든 개념은 가볍다, 무겁다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란 말이야. 가볍다, 무겁다. 그래서 밀도는 가볍다, 무겁다의 뜻이 된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도라는 걸, 자, 여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밀도하고 우리 생활 보면, 자, 이렇게 했잖아. 가볍다, 무겁다잖아. 가벼우면 날아갈 거고, 무거우면 가라앉을 거야. 봐라. 날아가고, 가라앉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 그러잖아. 그치? 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무거워야 되니까 납덩어리 차고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야지 물보다 무거우니까 내려가겠죠? 자, 파도치기 할 때 물에 뜨기 위해서 밀도가 작은 서프보트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벼우면 뜨고요,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이것이 바로 밀도의 개념, 밀도의 개념. 그래서 우리의 밀도는 가볍다, 무겁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볍다, 무겁다를 살짝 변형시켜서 자, 순물질인 물에다가 자, 달걀이 맞니? 계란이 맞니? 달걀이야, 계란이야? 달걀이야. 계란은 일본어야. 일본에서 온 거야. 그래서 달걀이라고 써요, 달걀. 자, 달걀을 했더니 물에 뜹니다. 이 얘기는요, 밀도가, 자, 물의 밀도가 달걀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런데 나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줄 거야? 소금을 넣어 줄 거야. 그럼 이 물이 뭘로 바뀌냐면 소금물로 바뀐다는 거야. 자, 소금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순물질에서 뭐가 됐어? 혼합물이 됐을 때, 자, 혼합물이 되는데 소금을 집어넣어 주는데, 잡아. 소금을 물에다 녹인다고 해서 부피가 막 눈에 보이게끔 막 늘어나? 거의 부피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소금만큼 질량은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지.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주면 이게 밀도는 어떻게 된다? 계속 올라간다. 밀도가 커진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달걀은 내려갈까? 못 내려간다는 거야. 계속 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자, 어떤 달걀은 이제 물에 뜨는 달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이 얘가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확인하고는 보통 물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은 달걀은 신선한 달걀. 물 위에 뜬 달걀은 좀 오래된 달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가라앉아요, 달걀이. 그러면 달걀이 가라앉으면 밀도는 달걀이 물보다 더 높은 거겠지. 자, 소금을 넣었어요. 자, 이번엔 소금을 넣었어. 그랬더니 달걀이 위로 또 오른다네. 위로 올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밀도가,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보다 더 크다는 얘기지. 그치? 바로 요 관계가 성립될 거야. 그러면, 자, 소금을 넣는 즉시 뜨질 않아. 소금을 일정량 이상 넣어주게 되면 그때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혼합물의 밀도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혼합물은 순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 비율, 다시 말해 이걸 뭐라고 그래? 농도.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밀도는 달라진다. 농도에 따라서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자, 밀도는 달라진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우리는 밀도의 기본 개념은 다 잡아놓은 거야. 됐니?